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고전선문의 7번째 작품 작자미상의 춘향전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많이 알려진 작품이라 익숙하겠지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춘향전이 있기 이전에 판소리 사설인 춘향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판소리 사설이 근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근원설화가 적층되면서 판소리 사설로 만들어지고 그 춘향가가 다시 소설로 정착된 것이 춘향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다양한 근원설화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운율감이 느껴지는 소설이다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할 겁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사또가 순우를 불러 묻는 말이 기생 점고 다 되어도 점호 다 세어도 춘향은 안 부르니 퇴기냐? 라고 물어보네요. 자, 우선 사또가 누굴 찾고 있어요? 춘향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변사또입니다. 그래서 이 변사또는요, 신관사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뉴 사또라는 말씀이죠. 뉴 사또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사또인데 그 마을의 관리인데요. 수노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원수할 때 수미상관할 때 저 숫자 써요. 머리수입니다. 그러니까 노비의 대가리, 노비의 머리, 노비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노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사또가 이 순우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생을 다 불러도 다 되어도 춘향은 안 부르니 퇴기니?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이 춘향을 찾고 있습니다. 찾는 사또의 말입니다. 춘향을 찾는 사또의 말. 퇴기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은퇴한 기생을 얘기하는데요. 퇴직한 기생. 그래서 야, 뭐 왜 춘향이 안 불러? 걔 은퇴했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순우가 즉 관노 우두머리가 얘기를 합니다. 춘향 어미는 기생이 돼. 참고로 춘향 어미는 월매, 태기 월매라고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춘향의 어머니는 기생이 돼. 춘향은 기생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양한 판본들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추정할 때 춘향은 이 기생의 자리를 다른 노비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기생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만 퇴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춘향은 기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순우가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춘향의 캐릭터는 기생이 아니다라는 정보, 인물의 정보를 순우가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사또가 묻기를 춘향이가 기생이 아니면 어찌 규중에 있는 아이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가? 아니, 나 춘향이 잘하는데 걔 셀럽이던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어떤 거다? 춘향이는 굉장히 유명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쵸? 규중에 있는 아이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규중에 있는 아이, 즉 집순이를 얘기하는데 집에만 있는 여자애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순우가 말합니다. 원래 기생의 딸이 없죠. 왜? 월매의 딸이기 때문에 덕색이 있는 까닭에 권문세종 양반네와 1등 제사 한량들과 내려오신 관리마다 구경코자 요청하지만 춘향이 모녀가 거절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덕이 있고 그리고 이 까닭이 있어서 덕색이 있는 까닭에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덕색이 있다라고 해서 이 춘향이의 인물, 춘향이의 설정을 얘기해주죠. 성격. 자, 권문세족 양반네와 1등 제사 한량들 내려오신 관리마다 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높은 4대부 관리들을 얘기하죠. 4대부층. 근데 춘향이가 예쁘다고 해가지고 구경하고자 하는데 춘향이 모녀가 거절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향이뿐만 아니라 엄마도 반대를 합니다. 굉장히 월매 캐릭터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춘향이를 집 밖에 잘 안 보내요. 엄해요. 자, 양반 상하 막론하고 한 동네 사람인 소인들도 10년에 한 번쯤이나 얼굴을 보되 말 한마디 없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규중의 여인,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었다
부렸다, 춘향이가요. 자, 근데 하늘이 정한 천생연분인지 구관사또 자제 이도련님과 백년가작을 맺사옵고 라고 해죠. 그래서 이 이몽룡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과 소통을 안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규중생활을 했었다. 자, 근데 규중생활을 하다가요, 이 천생연분인지 운명인지 그 구관사또 자제 이도련님이라고 얘기하면 이몽룡을 얘기하죠. 그래서 구관사또라고 하는 거는, 자, 헷갈리지 않게끔, 지금 사또 나오는 변사또 부정적인 인물은요, 신관, 뉴페이스 사또입니다. 근데 변사또가 있기 이전에는 바로 몽룡이 누구요? 부친. 네, 아버지께서 다스렸던 공간입니다. 몽룡 부친. 그러니까 몽룡이는 자동적으로 관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높은 지위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구관사또와 신관사또, 저 변사또를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지에서 잘 파악해 주시고요. 이 구관사또가 구관사또가 이 몽룡 부친이 다른 데로 반력이 남으로써 몽룡이랑 춘향이는 이별하게 되고요. 거기에 변사또가 빈자리를 꿰차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백년가약을 맺사옵고 혼인 약속을 했대요. 도련님 가실 때에 장가든 후에 데려가마 하고 당부하고, 춘향이도 그렇게 하고 수절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수절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절개를 지킨다. 자, 그러니까 우리 순호의 역할을 첫 번째 잘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우리 순호의 역할은 뭡니까? 변사또는 여기 새로 와서 신관사또이기 때문에 춘향의 정보를 그렇게 많이 모르죠. 이쁘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순호의 역할 같은 경우는 이 춘향이의 인물 정보를 다 제시하고 있죠. 인물, 춘향이 정보 제시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요약적 제시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메모할게요. 그래서 이 변사또에게, 사또에게 전달한다. 까지 적어줄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몽룡이와 결혼 약속을, 혼인 약속을 한 사실을 순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네요. 자, 사또가 화를 내어가지고요, 이놈 무식한 상놈인들 무슨 소리냐 라고 얘기해요. 지금 관노, 즉 노비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죠. 그래서 무식한 상놈인들 무슨 소리냐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 관노를, 순호를 비방합니다. 무시해요. 어떠한 양반이라고 엄한 아버지가 계시고, 누구요? 바로 구관사또죠. 그죠? 장가도 들기 전 도련님이 시골에 첩을 얻어 살자 했고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구관사또를 이야기하고요. 몽룡이 아버지요. 몽룡의 아버지도 굉장히 엄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어떠한 양반이라고 해서 이 장가도 들기 전에 도련님 몽룡이죠. 시골에서 첩을 얻어 살자 했고 춘향이 본처라고 생각도 안 하고 첩이라고 얘기해요. 이놈 다시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면 죄를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을 믿지 않는 태도예요. 사실 믿지 않는 태도예요. 그래서 야, 말이 돼? 양반이 무슨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시고 엄하신데, 야, 누가 시골에다가 이렇게, 지금 전라도 남원이거든요. 지금 한양에서 이 철을 구하기도 벅찰 판에 장가도 본처랑 식도 안 올린 애가 무슨 첩을 들어요? 당연히 기생인 춘향, 이 어머니 출신인, 이 혈통인 이 춘향이를 첩이라고 당연히 여겨요. 무시하는 태도죠. 이미 내가 저 하나를 보렸는데 못 보고 그냥 두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저 하다 누구요? 당연히 춘향이죠. 지금 춘향이 자꾸 대꼬라예요. 그냥 두라? 잔말 말고 불러와! 굉장히 강압적이죠. 춘향을 부르란 명령이 났는데 그때 누굽니까? 이방과 호장이 캐릭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 이방하고 호장의 역할도 중요해요. 가볼게요. 자, 춘향이가 기생도 아닐 뿐이오라. 일단 춘향이 기생도 아니에요. 또
전임사또 자제 도련님과 맹세가 중요한데 전임사또 자제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몽룡 아버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 전 사또가 너가 있는 변사또야 너 전에 있는 그 사또 아들이랑 이 약속이 있는 걸 여기 남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나이는 다르다 하지만 같은 양반이다. 춘향을 부르면 사또 체면이 손상될까 걱정된다 라고 해서 요약해 볼게요. 이방과 호장의 태도는 뭡니까? 변사또를 강압적인 변사또를 만류하죠. 그쵸? 부르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calm down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사또 역시나 만만치 않습니다. 크게 성을 내어서 화를 내어서 만일 춘향을 늦게 데려오면 호장 이하 각 부서 두목들을 모두 내쫓을 것이니 빨리 대응하지 못할까? 라고 해요. 굉장히 무대뽀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폭압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성미, 예, 급한 성미를 보여줘요. 성미가 성격이에요. 빨리 대령해! 막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쵸? 자, 육방이 소동하고 각 부서 두목이 넋을 잃어. 야, 김본수야, 이본수야! 야, 이런 벌일 또 있냐? 불쌍하다. 아이고, 춘향이 정절. 어떡해, 춘향이 정절 못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넘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지금 앞부분에 변사또가, 이렇게 막 폭압적인 정치를 막 급한 성비를 보이니까 이 지위에 굴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인들이요. 육방이 소동하고 각 부서 두목들이 막 영혼을 잃어가지고 당황을 한 거죠. 이 넋을 잃는다라고 하는 건 이 당황하고 놀란 거예요. 막, 이 춘향 늦게 데려오면 다 모가지래요. 다 내쫓을 거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죠. 자, 그 와중에요. 야, 김본수야, 이본수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런 것들은요, 우리 판소리 사설체의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김본수야, 이본수야, 누구씨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비슷한 말들끼리 이렇게 말하는 투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평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구어체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민들의 구어체, 일상적 말투를 사용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네요. 그죠? 왜 그러냐면 누구야? 이렇게 문어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씨?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김본수야, 이본수야, 별일이 또 있냐? 야야야야야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말하는 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하다, 춘향정절, 가련케 되기 쉽다, 사또분부 지엄하니 어서 가자, 바삐 가자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춘향이에 대한 거 그런 태도죠. 연민, 불쌍하다라고 얘기해요. 안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몽룡하고 약속한 거 다 아는데, 백년가야 약속한 거 다 아는데. 자, 그래서 근데 사또의 분부가 엄하니까 빨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령은 심부름꾼을 얘기하고요. 관리입니다. 하급 관리. 관노가 두섞이면서 춘향 집에 앞에 당도하니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관노가 오는지 모르고 밤낮으로 도련님만 생각해서 우는데 라고 얘기해요. 도련님 어디 갔어요? 한양 갔습니다. 한양 가서 이제 과거 시험 준비하고 과거 공부할 텐데요. 그동안 이 춘향이는 100년 가약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데 이런 상황이죠. 자, 일치불일치 때문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춘향이 이 변사또가 잡으러 오는, 변사또의 명령으로 잡으러 오는 사령과 관노의 상황 알고 있나요? 모르죠? 그리고 밤낮으로 도련님만 생각해서 우는 거죠. 자, 근데 마지막 이 부분에 망측한 환을 당해놓았으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으리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춘향이의 상황을, 춘향이가 몰라요. 자신의 상황을 어떤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 그냥 도련님 우리 몽룡이 그리워서 울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누가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서술자가 얘기하는 거죠. 망측한 환을 당해놓았다. 이거는 변사또의 수청 요구죠. 야, 걔 불러와. 이거죠. 소리가 화평할 수 있으리요. 화평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춘향이의 상황을
춘향이의 상황. 화평하지 못한다. 이 비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인식한다고요? 서술자가 인식한다고요? 그래서 서술자의 주관이 들어가는 걸 우리 뭐라고 해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죠. 바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소리에서도요, 아이고 얼씨 너무 좋은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즉 상황이나 인물의 성격 혹은 인물의 행동들을 보면서 서술자가 이렇게 가미해서 자신의 주관을 드러내는 건데, 여기 또한 망측한 환, 소리가 화펑하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비극적 인식을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계속. 사또 매우 혹하여 책방에 가 회계 나리님을 오시라고 하여라 하면서, 이 사또가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그 나리를 오시라고 얘기해요. 회계 보는 생원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도요, 요거 원래 생원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일반 소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현대소설은. 자, 근데 들어오던 것이었다 뚱딱 요런 느낌이 나죠, 여러분. 판소리 사설자의 특징, 즉 구어체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술자의 구어체 서술을 하고 있어요. 뭐하던 것이었다 둥딱 요런 느낌입니다. 자, 사또 매우 기뻐서 자네 보게 저게 춘향일세 이래요. 뭐예요? 무슨 동물 구경하듯이, 야 얘가 춘향이야 이쁘지? 약간 이렇게 자랑하려고 회계날이 부른 거예요. 어이없죠. 자, 그 계집 매우 예쁜 것이 잘생겼어. 외모가 출중하다라는 걸 칭찬하죠. 사또께서 서울 계실 때부터 춘향 하시더니 한번 구경할 만한 얼평 개쩔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뭐 예쁜 건 알겠어요. 이 외모 출중한데요. 근데 더 중요한, 놓칠 수 있는 부분은요. 보세요. 사또께서 서울 때부터 춘향 하시더니, 그럼 사또는요, 여기 이 전라도 남원을 부임하기 이전부터 무슨 연예인 보듯이 춘향이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인플루언서였나봐요, 거의. 네, 너무너무 예뻐서요. 자, 그래서 이 서울 계실 때부터 춘향이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메모 한 번만 할게요. 춘향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원래 몰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순호의 역할 안 지웠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앞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던 순호의 역할은 인물 춘향의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 백년가약이다, 얽혀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얘의 태도는요, 어때요? 춘향이를 부르는 걸, 사또가 춘향이를 부르는 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역시나 앞에서 나왔던 요 김번수와 이번수야, 요 앞에서 나왔던 우리 이방과 호장 있죠. 이 이방과 호장도요, 이 역할은 만류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변사또의 이 수청, 명령을 순응하지 않고 이 계속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처음에 하다가 만류하고 춘향이를 연민으로 봅니다. 자, 근데 결국 굴복하죠. 분부가 막 지엄하다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쫀 거예요, 쫀 거. 그래서 얘네들의 입장은요, 정리하면 이 춘향이의 편을 든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춘향이의 입장. 그래서 설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뭐 춘향이가 심어놓은 같은 편 이런 건 아니에요. 입장만 비교했을 때 이 춘향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왜요? 변사또를 말리고 있으니까요. 뒤에서 당연히 우리 춘향이는 거절할 테니까요. 자, 가볼게요. 그래서 이 춘향이는 이미 지금 불려온 상태입니다. 집에 있다가 이 변사또의 명으로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변사또 이 관사로 끌고 온 겁니다.
자, 사또가 웃으면서 자네가 중매하겠나? 라고 얘기해요. 정말. 사실 굉장히 실제로도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변사또와 춘향입니다. 우리 춘향이 실제 여기 극중 나이가 16밖에 안 돼요. 자, 근데 그런 어린애한테 중매하겠나? 나 결혼할 건데 이렇게 하는 거야. 드라왕. 자, 그래서 이렇게 앉았더니 사또가 당초에 춘향을 부르시지 말고 중매쟁이를 보내시게 옳았을 것을 이를 좀 경솔하게 하였으마는 이미 불렀으니 아마도 혼인할 밖에 다른 수가 없어 라고 해서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매하겠나라고 하는 건 혼인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예전에 자유연애가 어색하던 시절, 활발히 통용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중매, 무조건 중매 할머니 노파를 통해서 소개팅으로 선을 봐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이 무조건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았을 것을 이른 경솔하게 하지만 이미 불렀으니 혼인할 밖에 다른 수가 없소 하면서 춘향이 요구를 승낙하실 것인 것을 승낙할 거라고 짐작해요. 당연히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왜? 기생집의 딸이니까, 천한 신분이니까요. 자, 사또 매우 기뻐 춘향더러 분부하되 오늘부터 몸단장 바르게 하고 수청을 거행하라. 내 말 다 따라. 내 옆에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또 분부 황송하나 일부 종사 바라오니 분부 시행 못하겠어요. 자, 중요합니다. 춘향의 멘트 처음 나오죠. 춘향의 멘트 어떻게 해요? 저항하죠. 저항. 즉 순응하지 않고요. 높은 권위를 가진 우린 변사또 권리정에 저항하는 모습. 순응하지 않아요. 이를 통해서 어머, 이 지배층이 이렇게 강력할 텐데 그걸 저항해 대단하다 라고 하는 춘향이의 지주와 절개도 볼 수 있겠고요. 그 신분제를 벗어나고 싶은, 이 권력층에 저항하고 싶은 이런 욕망도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종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자 모르시는 분들, 우리 일부 하나의 남편, 한 명의 남편만 따르겠다 이거예요. 두 명의 남편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기는 이미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 약속을 한 몽룡이요. 가볼게요. 자, 사또 웃음에 말한다. 거절을 했는데 웃어요. 보세요. 아름답도다 계집이로다. 네가 진정 열려로다. 아이고 이래요. 네 정절 굳은 마음 어찌 그리 예쁘더냐. 아이 당연한 말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진짜 예찬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아유 귀엽네. 근데 어차피 나랑 결혼할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회유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회유다.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찬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객관식에서 이런 것도 일찌감치 조심해 주시고,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 아니고 회유의 목적이다. 왜? 결혼하려고. 그러나 이 수제는 뒤에 나오겠지만 이 수제는 미혼남을 얘기합니다. 뭐 수제다, 인제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미혼 남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얘가 이몽룡이라는 거죠. 몽룡. 가볼게요. 몽룡이는 서울 4대부 자제로서 명문 귀족의 사위가 되었으니 이미 짐작하는 거예요. 야, 걔 아마 귀족의 집안에 결혼했을걸? 이렇게 얘기해요. 한순간 사랑으로 잠깐 기생질하던 너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겠느냐? 하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추측을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러나부터요, 생각하겠느냐, 여기에 말하기 방식은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부정적 이 결과를 가정하면서 설득하고자 하는 거죠. 야, 몽룡이 이미 너 잊었어. 나랑 결혼해. 너 그거 믿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볼게요. 너는 원래 정절이 있어서 정절을 지키다가 고운 얼굴 늙어가고 백발이 난무하여 강물 같은 무정한 세월을 한탄할 때 불쌍코 가련한 게 너 아니면 누구랴. 네 아무리 수절한들 열려 칭찬 누가 하랴.
그것은 다 버려두고 네 고을 사또에게 매임이 오니 아니면 어린 놈에게 매인 게 오르니 네가 말 좀 해봐 라고 얘기하네요. 역시나 부정적인 결과 다시 한번 짐작합니다. 가정합니다. 너는 야 너 이제 정정 지키다가 늙어가고 백발난무하고 그리고 세월 한탄하고 불쌍하고 가련하는 거 그 너의 처지다. 이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부정적 전망 가정하죠. 너 늙어 다 빠져서 나중에 신세한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너 신세한탄 할 것 같아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가볼게요. 표현 방식에 당연히 뭐 따로 깊게 쓰진 않은데 비유적인 표현 지교 나오고 그쵸? 정절을 지키다가 백발 흰마리가 난무한다 라고 얘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가 아무리 수절한들 연려 칭찬 누가 하겠어? 너 연려 칭찬 못해. 왜요? 신분 때문이에요. 낮은 신분 때문에. 낮은 신분으로 무시해요. 변사또가요. 그것은 다 버려두고 네 고을 사또 누구요? 변사또죠. 매임이 올리 어린 놈 누구요? 몽룡이죠. 네가 말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 이 말하기 방식이 몽룡하고 변사또를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자신이 더 옳다라는 거. 야, 몽룡 따위는 잊어버려. 내가 짱이야. 이렇게 나랑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취향이 어쩌는데 충신, 불사, 이군이요. 연려, 불경, 이브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렵죠. 아까 왜 우리 두 명의 인물, 우리 하인들 중에 두 명의 인물 나온 거 기억나요? 이방과 호장 나와서 우리 각 부서 두목이 넋을 잃어가지고 김번수야 이번수야 하면서 구어체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거 완전 대도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자로 얘기하잖아요. 편안한 구어체, 말하는 투가 아니라 되게 딱딱한 글을 쓰는 그런 말투, 문어체라고 합니다. 구어체랑 대조되는 이 문어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춘향이는. 문어체를 얘는 왜 기생집 딸인데 이런 걸 사용하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노래도 잘하고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정말 많이 써요. 자, 근데 문어체는요. 계층을 굳이 비교하자면 한문투가 많으니까 어느 층이 많겠어요? 평민이에요? 양반이에요? 네, 양반이겠죠. 자, 그래서 문어체를 사용하고요. 이 양반 측에 한문투의 말투를 많이 사용한다. 라고 일치불일치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신, 불사, 이군이요. 자, 그러니까 충신은 두 명의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명당 하나의 임금, 즉 신하는 한 명의 임금만 섬긴다. 비유하죠. 연려는 지주와 절개 강력한 연려는요. 두 명의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죠. 자, 절개를 본받고자 하는데 계속 이렇게 분부하시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고 연려, 불경, 이부오니 처분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합니다. 적극적 정절이죠. 굉장히 유교적이면 나옵니다. 의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것만이면 못하니까 저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을 각오한 적극적인 정절로 이 춘향이의 굉장히 굳건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볼게요. 이때 회계나리가 아까 등장했던 거 봤죠? 기억나죠? 변사또가 야 춘향이 이쁘지? 이렇게 구경시켜 주려고 불렀던 그 관리요. 썩 나서 하는 말이 네 여봐라! 그냥 요망한 열이 놀곤 비속어 사용하면서 사또 일생 소원이 천하의 일색이야 이래요. 자, 물결할게요. 사또 일생의 소원이 천하의 일색이다. 변사또 얘기하는 거고요. 소원이 뭐냐면요, 관리면 뭐 나라가 번영하고 평안하고 혹은 백성들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천하의 일색이래요. 자, 미인과 결혼하는 거래요. 이 소원이 미인과 혼인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아니 관리인데 평생의 소원이 예쁜 여자랑 결혼하기 이게 말이 되냐고. 버킷리스트에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썩은 관리예요. 부패한 관리.
탐관오리죠. 혹시 아직까지도 탐관오리의 뜻을 모르시는 분들은 팁을 드리면 이렇게 네 글자인 한자 있잖아요. 두 번째, 네 번째 글자를 좀 봐보세요. 그럼 좀 보이죠? 뭐예요? 관리. 어떤 거요? 탐욕스럽고 오물할 때 오예요. 더러운 관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가장 최애 소원이 가장 예쁜 여자랑 결혼하기. 이거다. 네 여러 번 사용할 게 무엇이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따지고 들어가죠. 사토께 없어 너를 축혀세워 하시는 말씀이지 너 같은 기생무리에게 수절이 무엇이며 정절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대단하다 이렇게 예찬한 건 진짜 예찬이 아니라요, 칭찬이 아니라 이 회유의 목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회계 나리가 얘기하는 태도요. 너 같은 기생이 무슨 수절이며 정절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 신분제 사회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 이 기생은 무시당합니다. 자, 구관은 전송하고 그러니까 구관사또는 같대요. 보낼 송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신관사또 영접함이 법도의 당연한 진리고 사리에도 당연하는데 이상한 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 사또가 이렇게 하는 거 받아들여야 돼. 당연한 거야. 너희 같은 천한 기생 무리에 충렬 두자가 왜 말이냐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너 같은 천한 기생이라고 다시 한번 이 기생을 무시하는 태도고요. 낮은 신분이면 이런 유교적 이념 연관이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교적 이념을 이 낮은 신분 기생과 연관 없다고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생각하는 회계나리가 생각하는 이 충과 이 열은 무엇만 누구들만 하는 그런 이념이죠? 맞습니다. 사대부 계층들. 네, 이 잘 사는 이 높은 신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네요. 춘향야도 기가 막혀 천년이 앉아 여쭈. 네, 충요 열려도 상하 있어. 즉 신분의 상하 있어 이거예요. 위아래 있어. 자세히 들으시오. 기생으로 말합시다. 오, 무언가 거세게 얘기할 건가 봐요. 자, 근데 넘어가기 전에요. 이런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상하 없어요. 무슨 충하고 효하고 열려하는데 신분이 높고 낮음이 어딨어. 다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가볼게요. 충효 열려 없다 하니 낱낱이 아뢰리다. 그 낱낱이 아뢰리다는 뒤에서 나올 건데요.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로 나올 겁니다. 구체적. 해서 자, 사례 나올 겁니다. 네모칸 칠게요, 여러분. 자, 기생 농선이는요, 네모칸. 동선령에 주고있고요. 그리고 선천 기생은요. 아이로대 칠거지약을 능히 알고 또 진주기생은요. 농계. 우리나라 충렬로서 충렬물을 모셔 기리기리 받들고 또 청주기생 화월이 3층 가게 올라앉아있고 마지막 또 계속 평양기생 월선 또 안동기생 일지용 이렇게 살아있을 때 연려문이 지은 후에 정경무의 명성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네모칸 친 이 인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모두 기생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생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것? 맞습니다. 이 충렬을 지키고 있는 지키는 이 사례를 뭐 하고 있습니까? 예시를 열거하고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거함으로써 무엇을 얘기하는지 끝까지 가볼게요. 일사오니 기생 모함 마세요. 충렬 이거 지키는 거에 뭘 기생이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열거한 목적은 다시 한번요. 춘향이도 이렇게 저도 기생 신분과 관련 없이 춘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리하면 신분의 높낮음과 상관없이 춘녀를 지킬 수 있음. 이걸 강조합니다. 그죠? 표가 써줄게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 사례가 더 나열됩니다. 가볼게요. 춘향이 다시 사또에게 여쭙습니다. 당초에 이수재, 아까 뭐 누구였죠? 몽룡이죠. 몽룡이 만날 때에 산과 바다를 두고 맹세한 굳은 마음, 소첩의 한결같은 정절은 맹분 같은 용맹이라도 빼어내지 못할 거예요. 자, 이 춘향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요겁니다. 소첩의 한결같은 정절, 네모칸. 그리고 바다를 두고 맹세한 굳은 마음. 이게 몽룡에 대한 여성의 정절을 얘기하죠. 춘향이의 정절.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다양한 예시들이 나열됩니다. 가볼게요. 반분 같은 용맹이라도 빼어나지 못할 것. 죄송해요. 맹분 같은 용맹이요. 말이 헛나왔네요. 맹분 같은 용맹이라고 했을 때 이 맹분이 육지에는 호랑이를 때려잡을 수 있다고 하고 바다에는 용을 때려잡을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힘이 센 사람들이 오더라도 요즘에 뭐 비유하자면 마동석 같은 아저씨일까요? 마동석이 오더라도 날 빼어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힘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을 얘기해요. 힘이 센 사람. 자, 그 다음에 또 소진과 장인은 밑에 나오겠지만 입단민들이에요.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요. 첩의 마음을 옮겨가지 못해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구슬려도 나는 안 들려, 이 얘기하죠. 자, 또 공명성생의 높은 재주로 동남푸는 빌었으되 일편단심 소녀 마음은 굴복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죠. 공명 어디서 들어봤죠? 제갈공명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거예요. 조조와의 싸움을 통해서 대결하고 있을 때 이 제갈공명, 이 머리가 똑똑한 이 제갈공명이 이 동남풍을 이렇게 빌어서 전쟁에 승리한 그 에피소드를 끌고 온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공명선생처럼 뛰어난 인물들도 뛰어난 인물, 내 맘을 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좋습니다. 또 기산의 허유는 요 임금의 천거를 거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즉 속세를 거절했다라는 얘기예요. 임금의 속세를 제안한 그 제안서를 거절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허유한테 와가지고 야, 너 속세에서 일할래 했더니 허유가 더러운 말 들었어 막 이렇게 귀를 씻는 그런 자연 굉장히 좋아하고 속세에서 너무 멀리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중국 사람이고요. 중국 인물이고요. 또 서산의 백이숙제 역시나 중국 사람인데요. 백이랑 숙제라고 하는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굶어 죽었대요. 지조절개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죠. 이 자기가 섬기던 임금이 아니라서 그 이유 때문에 그냥 곡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 허유가 없었다면 허유 여기 앞에서 나오죠? 속세 떠난 선비는 누가 되며 즉 허유 속세 떠난 선비. 또 백이숙제 없었으면요 간신 또 도적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말고 세모 칠게요. 이걸 많다. 즉 백이숙제가 있어서 간신 도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쵸? 자, 첩의 몸이 비록 천한 계집이나 이들을 모르리까? 사람이 첩이 되어 남편을 배반하는 것은요 너무 중요해요. 첩이 되어 남편을 배반하는 건 벼슬하는 관장님네 나라를 배반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내의 신부로서 배반하는 것, 즉 변사또 너의 수청을 드는 거는요 벼슬하는 관장님께서 관리께서 나라를 배반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얘네들이 유사하다는 걸
알게 돼요. 뭐요? 한 사람만 섬겨야 되는 남편, 그리고 하나만 충직하게 섬겨야 되는 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슷하다라고 얘기해서 유추의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하죠. 참고로 유추는요, 줄임 표현입니다. 유비추리. 다시 한번 유비추리. 유비는 유사성을 얘기해요. 유사성을 통한 비교예요. 이게 비슷하잖아요. 무언가를 섬기고 무언가를 이렇게 바라고 유교적인 이념인데 지금 나한테 너의 수청을 들라고 하면 나는 임금 2명 생기는 거야. 너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완강하죠. 이제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분대로 하세요 라고 해서 나몰라라 하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여기도요, 고사를 굉장히 많이 열거하죠. 고사, 인물, 열거. 이거는 왜 춘향이가 이 말을 하면서 열거하고 있을까요? 고사의 인물들, 뭐 고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왜 열거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나 이런 사람들이 오더라도 꼼짝 않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들처럼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춘향 자신의 굳은 정절을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런 요가가 있습니다. 오케이, 처분대로 하셨어요. 삿도 크게 화를 내어가지고 빡치죠.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인연 들어라. 모반과 대역하는 죄는 능지처참하고 관장을 조롱하는 죄는 율법에 적혀 있고 관장을 거역하는 죄는 엄한 형벌과 함께 귀양을 보내느리라. 죽는다고 서로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여기도요, 죽음으로 처벌하겠다, 형벌하겠다라는 것을 경고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와, 진짜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긴장감이 유발되는 그런 요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춘향전이었는데요. 고사 인용 이런 것들 내용 한 번씩 살펴보시고, 고전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 어떤 뜻인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해제 같이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판소리계 고전소설 춘향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한 번만 정리하고 갑시다. 판소리계 소설이다 보니까 어떠한 성격들이 좀 나온다. 네, 바로 운율의 성격들이, 그리고 산문의 성격들이, 운문이죠, 섞여서 나오는 게 판소리 소설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혹은 운율을 쓰는 것들을 율문체라고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율문체를 사용했다도 맞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 왜 본문 잠깐만 보면 여러분, 문장 구조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쭉쭉쭉쭉 나열한 것도 굉장히 많고요. 네 덩어리 이렇게 끊어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자, 그래서 사음보로 되어 있고 혹은 3사, 4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율문체의 운율을 잘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본으로 연려춘향 수절가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자, 19세기 후반의 완판본입니다. 제시된 부분은 이몽룡이 서울로 떠난 후 신관사또가 부임해서 기생 점거를 시행하고 춘향을 찾아내어서 수청을 강요하자 춘향이 저항하는 장면이죠. 이 작품은 춘향의 절개를 부각하되 열이라는 유교 윤리의 주제를, 의식을 단순하게 강조하지 않고 불의에 저항하는 인간의 참모습으로 형상합니다. 신분이 남원부사 성참파의 후생으로 설정된 거예요. 이게 완판본의 특징이거든요. 남원 부사의 성참판의 추생. 그러니까 그 이전 완전 옛날에요. 네, 부임한 몽룡이랑 막 그렇고 남매 사이 아니고요, 절대. 그 전에 사또관리였던 성참판이 이제 이 월매를 첩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 월매와 성참판 사이에서 딸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춘향이에요. 자, 그런데 아빠의 신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 낮은 어머니의 신분 혹은 낮은 신분을 따라주는 게 이때 당시의 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춘향이는 이 높은 이 양반의 신분이 아닌 이렇게 천한 기생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죠.
춘향과 월매 향단의 인간상이 특색이 부각된 점, 명창들에 의해서 다듬어진 사설을 반영해야 애술성을 높인 점, 흥겨움과 한스러움 적절하게 조화된 점, 판본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춘향과 몽룡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인데요, 주제가. 자, 이 주제를 확인했다면 얘가 내면적, 즉 이면적인 주제인지 표면적인 주제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신분을 초월한 사랑 누가 꿈꿀까요? 양반층일까요? 아니면 평민층일까요? 당연히 평민층이겠죠.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면적 주제 딱 쓸게요. 신분 상승의 욕구, 의지. 이 작품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요? 네, 춘향이를 통해서 드러내죠. 춘향이가 몽룡이와 사랑을 나누면서 계속 굳은 정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이 신분제로 인해 무시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지금 앞에 나왔던 순호 관리라든지 아니면 하급 관리 혹은 노비라든지 혹은 춘향이한테도 이런 신분제로 자기가 신분이 높다는 이유로 엄청 구박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신분제도 해방하면 어떨까? 자유로부터의 의지, 이것을 주장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면적 주제라면요, 표면적 주제 좀 정리하고 갈게요. 표면적 주제는 딱 봤을 때 양반 계층의 중심인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양반들은 뭘 계속 강조해요? 유교적 이념을 강조하죠. 유교 보이들. 그래서 우리 표면적으로는 충, 열, 의를 유교적 이념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여성들은 당연히 무엇을 지켜야 된다? 정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여성의 굳은 정절, 이 표면적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면적은 평민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거고요. 그리고 표면적은 우리 양반층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두 가지의 주제, 성격 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 춘향전 풀 때요, 서술상의 특징이 항상 매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면 구어체를 서술자가 주로 사용하고요. 자, 그런데 이 작품의 문어체도 교체돼서 나와요. 즉 서민의 구어체, 양반의 한문투. 또 하나, 고전소설의 특징이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불리는 서술자 얘기. 나옵니다. 상황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작품 안에서는 인물 구별해 줘야 돼요. 어떤 태도인지를 봐줘야 돼요. 여기서 부정적 인물 2명 나옵니다. 바로 봉관사또, 변사또와요. 회계 나리가 부정적인 지금 인물로 그려진다, 형상화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부정적 인물.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춘향전 강의 잘 들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서 춘향전 우리 작품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